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새해 들어서 벌써 2주가 지났군요. 그리고 오늘은 코메리칸 TV 시작한 지 12번째 강의예요. 사실 이제까지는 좀 약간 그 서론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는데, 제목은 오늘 부동산 투자의 이해, 캡 레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월 초부터 한 2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그 씨암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씨암탉 되는 부동산을 갖다 갖는 것,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이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특별히 어떤 분은 여기에 미국에 이제 살면서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그 부동산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갖다 이제 처분을 하고 갖고 들어오는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손을 털려고 그랬는데, 제 강의를 듣고 마음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사되 딸 이름을 세칸 떠들어 집어넣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상의를 드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사실 그 나름대로 좀 수입이 좀 괜찮았으니까 풍족하게 그냥 뭐 외식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 우리가 첫 번째 그 이 부동산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살려면 다운페이가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갖다 좀 절약하고 예금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그 캡 레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캡 레이트이 무슨 뜻이냐? 이걸 갖다 좀 그 풀로 얘기하면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 즉 자본을 투자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그 비율을 갖다 이제 캡 레이트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게 한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10만 불이 있다. 미국 돈 10만 달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니까 은행에서 2%를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예금을 하면 1년 후에는 10만 불에다가 이자 2,000불을 벌게 되는 거예요. 10만 불을 투자해서 2,000불을 올린다, 1년에. 그러면 이 캡 레이트라고 하는 건 부동산 용어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10만 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고 하면 2,000불이 이자라고 하면 캡 레이트는 2%가 되는 거예요. 즉 10만 불을 투자해서 1년에 2%를 수익을 올렸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10만 불을 그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개런티가 없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디비던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유틸리티 컴퍼니, 보통 그 전기나 전화 회사 같은 이런 데는 망할 염려 별로 없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는 대개 이제 디비던드, 그 주식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해요. 10만 불 투자했는데 1년 후에 3,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캡 레이트가 몇 프로예요? 3%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부동산의 용어지만 그 컨셉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1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불이 있는데 내가 10만 불로 콘도를 샀어요. 투자하기 위한 콘도를 샀어요. 근데 콘도를 샀는데 예를 들어갖고 10만 불 주고 콘도를 샀는데 렌트를 이제 컬렉션 해보니까 한 달에 뭐 1250불씩 받았다,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 1년에 10만 불을 투자했어요. 올 캐시 10만 불 투자해갖고
1250불씩 렌트를 갖다 받아갖고 12달 하니까 15,000불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그런데 콘도라고 하는 건 텍스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텍스하고 관리비를 해보니까 12,000불이다. 그러면은 손에 남는 거는 얼마입니까? 텍스 플러스 관리비를 빼면 3,000불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케이스는 캡 레이트가 3%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같은 그 만약에 이자 제일 그 나쁜 거는 그 은행에 예금을 해갖고 이자 받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냥 그 10만 불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 바잉 파워가 만약에 그 저 10만 불짜리가 1년 되면 9만 불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자 받는 게 사실상은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스탁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캐시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스탁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단지 그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액 투자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캡 레이트가 같은 3%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부동산 값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가 바로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캡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NOI가 뭐냐면 Net Operating Income.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로 얘기하면 순임대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순임대 수입. 그럼 순임대 수입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순임대 수입은 Gross Rental Income. 이거는 뭐냐면 총 임대 수입이에요. Gross Rental Income. 여기에 GOE가 뭐냐면 Gross Operating Expense. 총 관리 비용이에요. 이건 총 임대 수입이고 이건 총 관리 비용이에요. 이걸 뺀 금액이 순임대 수입이에요. 이 순임대 수입을 MV는 뭐의 약자냐면 마켓 밸류 약자예요. 현시가. 현시가로 나눈 것이 바로 캡 레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만 불을 주고 샀다면 이게 마켓 밸류가 10만 불짜리예요. 여기에 이 케이스는 순임대 수입은 15,000불은 총 임대 수입이에요. 1250불 곱하기 12달. 근데 텍스 플러스 관리비 모든 비용이 총 관리 비용이 12,000불이다. 그럼 빼면 3,000불이 되는 거예요. 이 3,000불을 10만 불로 나누면 캡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3%. 이것이 이 부동산 이해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가장 중요한 컨셉.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갖고 렌탈을 주는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항상 이 캡 레이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돈을 얼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가? 그리고 관리비하고 텍스 그 밖에 보험 같은 비용을 갖다 제하면 얼마 남는가? 이걸 갖다 나눠 갖고는 캡 레이트를 생각을 해 갖고는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케이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다 조금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지금 10만 불을 갖고 있어요. 10만 불을. 10만 불을 갖고 있는데 10만 불짜리 콘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10만 불을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갖고 20만 불짜리 살 수도 있죠. 20만 불짜리 산 거예요, 제가. 그러면 20만 불짜리 샀으면은 20만 불짜리 샀으면 렌트가 1250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뭐 2000불이 됐다. 한 달에 2000불이 됐다. 그러면 24,000불이 되는 거예요. 24,000불이. 근데 텍스하고 근데 24,000불인데 텍스하고 관리비가 이건 좀 크니까 많겠죠. 15,000불쯤 됐어요. 그러면 9,000불이 남는 거죠. 근데 9,000불이 남는데 이 9,000불은 10만 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불에 대해서 1년에 뭐 4%를 낸다고 하면 4,000불이 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이자가 즉
넷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이걸 대서비스라 그래요. 모기지 무는 거. 대서비스를 해갖고 나온 걸 갖다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4,000불 빼면 5,000불이 되는데 자 그러면 5,000불이 남아요. 모기지 내고 관리비 내고 5,000불이 남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투자한 거는 10만 불 투자했어요. 그러면 10만 불 투자했으면은 5,000불이 나오면은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5%가 남은 거니까. 그리고 저 부동산 값이 만약에 1년에 만약에 3%를 뛰었다. 그러면은 이 10만 불짜리 샀을 적에는 1년 후에 10만 3천 불이 되는 거야, 밸류가. 그런데 20만 불짜리 사면 3% 뛰었다면 얼마가 돼요? 20만 6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거 더 많이 올라갔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차액 시세 차익을 보는데도 좀 큰 걸 갖다 우리가 사면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이게 렌트를 갖다 항상 12달 다 받는다는 법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한 달, 2달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리스크라 그러는데 그런 리스크가 10만 불짜리는 좀 적죠. 왜냐하면 렌트가 적으니까 1,250불. 근데 이 케이스는 좀 크니까 렌트가 2,00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못 받으면 굉장히 크게 좀 자기 돈을 갖다 생돈을 집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살 적에는 내가 투자한 돈을 갖다 올 캐시 주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받아갖고 좀 더 큰 걸 살 것이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해갖고는 결정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캡 레이트이 내가 투자한 돈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부동산을 갖다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이해로서 오늘 캡 레이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대상을 놓고 보면 보통은 캡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커머셜 빌딩에 보통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같은 건 내가 사는 콘도 같은 건 사실은 렌트가 없는 거니까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 살지 않고 렌트를 준다면 얼마쯤 받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캡 레이트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 투자하는데 어떤 경우는 투자하는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 세계 일주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빚이 아니에요. 이 대시라고 하는 거는 그 대시 있고 배 대시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대시예요. 예를 들었고 부동산을 사는 빚은 이게 되게 굿 대시예요.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리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었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빚을 졌다. 이거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부채에 그거는. 자, 자동차를 살 때 융자를 빚을 졌다. 물론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융자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 살 적에도 다 융자를 져요. 근데 그 자동차를 좀 자기 수준을 초과해서 좀 고급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사게 되면 물론 의시되고 좋긴 하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진다고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건 사놓으면 내년이면 올라요, 값이.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건 샀다 하면 벌써 그때부터 10% 20%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유스트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그것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 갚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2년 3년 있다 자동차를 팔아도 결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익을 못 보는 그러한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질 적에 바람직스러운 빚을 지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을 사기 위한 빚이에요. 그런 빚은 아주 좋은 성격이 좋은 빚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 얻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그 안목을 갖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장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